정작 쌓아봤더니 뭐 게임이 안 된다. 예, 게임이 안 된다. 쌓았는데 안 죽더라. 예, 안 죽고 일단은 그리고 북한에서 전투준비라고 그러거든요. 전투준비하면 다 가판 위로 올라오는데 남한은 전투준비하면 다 가판 속으로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자동화돼 있다 보니까 맞네. 밑에서 또 들어가더라도 위에 노출된 야. 가판이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방탄이 돼 있는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숨어서 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자폭 정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자폭 정신하면 탄핵 맞겠죠. 네, 그런 말을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북한은 북한의 모든 군인들 그리고 모든 당정 행정 체계는 김일시 일가 딱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군인 제가 군인 때도 북한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민도 빼고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가병인 거죠. 가병.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어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기보다는 김정일을 하나 또는 김씨 일가를 하나 지키기 위해이기 때문에 자폭정신이란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폭탄 결사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폭 정신, 총폭탄, 결사옹이. 네, 결사옹이라고. 그러니까 총과 폭탄이 스스로가 제가 총합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리는 명중탄이라는 노래가 있어. 아니 그 인간 무슨 명사수? 그러니까 장군님은 우리가 총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폭탄을 마라도 아니고 장군님이 이렇게 총에다가 우리를 딱 장전해가지고 빵 쏘면 우리는 그냥 총과 폭탄이 돼서 날아가서 내 목숨과 함께 죽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니까.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수십 년 동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라고 쇠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북한군은 너무나도 슬프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약간 러우 전쟁에 대북 방송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애들이 지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류 때문에. 그렇지. 예. 나는 인권이란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류 드라마를 봤더니 막 여성이 막 남자를 막 싸대기 때리고 막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이게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정말 예쁜 아가씨들이 그 케이팝 하는 그 아이돌 그룹들 이런 애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데 막 그 한국에 이렇게 아이돌 노래가 그 수능 금지곡이잖아요. 그것처럼 내용은 몰라도 너무 이렇게 중독성이 강하니까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고 김씨 일가고 총폭탄은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더 좋은 거예요. 한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으니까 태북 방송 그쪽에 하면 걔네들은 싸우지 않고 다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러시아로 나갔던 북한 군인들이 일부 탈영을 했다. 네네네. 뭐는 그런 그 진짜일까요?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뭐 일단 언론에 나온 거로는 진짜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북한 군인들이 아직 전쟁은 겪어 못 봤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하고 직접 전쟁터에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흥분했을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원하던 진짜 전쟁에 참가하는구나. 그리고 잘 먹게 됐네. 잘 입게 됐네. 적어도 러시아에 보급품은 주잖아요. 예, 뭐 방탄조끼도 줄 걸요 아마. 예. 그러니까 아주 신났을 거예요. 뭐 두려움과 신남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먹을 거라고 갔는데 밥을 3일 동안 굶겼대. 러시아 놈들이. 왜? 그러니까 러시아 놈들도 참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어찌 보면 아무 데서나 나라의 위상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놈이라고 할게요. 러시아 놈들이 북한 군인들이 어찌 보면 용병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용병은 더 잘해줘야 돼. 자국군보다. 근데 북한이 속된 말로 거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군인들도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취급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가기 위한 훈련 기간에는 뭐 보급품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그게 딱 끝난 다음에 대기를 걸었는데 며칠 동안
먹을 거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속에 그냥 방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 속에서 뭐 풀뿌리야 뭐 나무 껍질을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보급품이 오겠지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니까 배고프니까 러시아 본부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보급품을 주는 그 부대를 찾으려고 막 찾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군무지를 이탈을 한 거네요. 군무지 이탈하면 탈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떠한 뭐 내가 자유세계에 가겠다 이래서 간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건데 탈영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잡혔대요, 다시. 어머, 어떡하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탈영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조금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떤 뭐 특수한 뭐 지역으로 아이고.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죽임을 당할지 뭐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폭풍군단 걔네들이 너무 배고프고 불쌍한 애들인데 거기서 밥이라도 잘 먹기 위해서 갔는데 밥까지 굶겼으니까 그 러시아 놈들도 참 나쁜 놈들이에요. 먹기 위해서 그래도 나갔는데 예. 그리고 또 나름 다른 나라라는데 이 기회에 그렇지. 나가고 싶은다 해서 나갔는데 예. 나가서 또 그렇게 굶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지꼴이니까 그 나라에서 간 군인들도 거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본론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본론이야. 네. 여기까지는 그냥 아이고 물 좀 먹자. 드세요. 지금 본론이야. 나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아니야. 우리 방송은 기본 2시간이에요. 빡세다. 북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남 씨가 군에 10년을 나갔다가 네네. 대한민국으로 오셨잖아요. 네네네. 누구보다도 군 하면 북한군 하면은 정말 네. 세뇌가 깊이 뿌리 박혔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군에 있은 게 아니라 평양의 군대였다 보니까 건설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평양 군대는 아무래도 수도에서 복무하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뇌 교육이나 이런 게 더 철저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뭐 사실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왕석기였죠. 그러니까 막 일생석기, 3년석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물정을 전혀 모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 먼저 탈북했던 게 큰 이유가 됐었고. 먼저 오셨어요? 맞아요. 예. 엄마 그 동생분이요? 네네네. 버리고 형을?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버린 건데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빠지었었고. 네,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전혀. 예, 몰랐었는데 왜냐면 군 복무 기간에 저희가 뭐 언제든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죠. 뭐 편지가 잘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0년도에 전역을 했었는데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어머니와 동생이 탈북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예, 어떻게 왜냐하면 군 복무 기간에 휴가는 없지만 그래도 북한이 집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가능하면 저는 집에 안 가려고 했었는데 뭐 한국 사람들은 야, 왜 집에 안 가고 휴가 좋은데 근데 왜냐하면 집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가져오라는 게 많으니까. 네, 뭐 자꾸 숙제를 줘. 무슨 돈을 얼마 뇌물을 상납해라, 뭘 또 자재를 내라, 뭐 그리고 또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장교를 데리고 가야 돼. 장교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줘야 돼. 맞아요. 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거든요. 휴가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안 가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상사,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부소대장인데 여기로 말하면 여기도 상사인데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직업군인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들이 상사쯤 되면 고참 중에 상고참이니까 나라에서 주는 어떤 월급이나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삥 뜯어서 삥도 많이 뜯고 건설 자재도 많이 팔아먹고 뭐 담배도 좋은 거 피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먹고 살만했으니까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뭐 무조건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엄마야. 그럼 뭐지 이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갈 때 뭐라 했냐면 우리 집이 너무 거지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거지는 아니었거든요. 먹고 살만은 했거든요. 해산에 살다 보니까 거지니까 인솔군간이라고 해서 장교 하루도 재워줄 수 없다. 알아서 먹고 자라. 집에 못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그 조건으로 전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아무 사람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있긴 했어요. 저희 매형만 있더라고요. 매형이 그 집을 짓고 자꾸 있더라고요.
누나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나는 뭐 후회 안 일이지만 누나는 돌아가셨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뭐 그 당시로서 우리 집이 그냥 속된 말로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매형이 그냥 어머니랑 누나는 저기 뭐 항해도 지역에 장사하러 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론에 봤더니 어머니랑 동생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행방불명자 없어졌고, 그리고 저희 누나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충격이 컸죠. 근데 얼마나 제가 쇠뇌가 강했었냐면 보통 그 정도 되면 야 이거 뭐 군복무고 뭐고 그냥 중국 탈북할 거다. 가야지. 중국으로. 그래서 다시 부대에 복귀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 적기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부대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2년을 그냥 군복무 마저 하고 마치고 전역을 한 거예요. 예. 뭐 전역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게 연락을 했었죠. 예, 했었는데 그 다행히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 브로커의 설득이 좀 컸어요. 그러면 지금 탈북하기 전에 어머니랑 한국에 먼저 오신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세뇌가 꽉 그렇죠. 박혀 있는 상태인데 욕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욕을 못하고 차마 저희 어머니니까 동생을 엄청 욕했죠. 이 나쁜 XX 해가지고. 나쁜 반역자야!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이 원래 밀수를 했었어요. 북에 있을 때. 해산 사람들은 밀수를 안 하면 바보,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왜 욕했습니까? 왜냐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박살이 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엄마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중국으로 탈북을 했을 거고 남조선으로 갔을 거다라고 그냥 막연한 추측을 했는데 후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앞장서서 진짜로? 네, 저희 어머니가 북한식으로 말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반역자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생 엄청 욕했어요. 그때 막 강성대국 막 이럴 때거든. 2012년도에 강성대국 막 이럴 때 제가 2010년도에 전역을 했으니까 2년만 참으면 강성대국 가는데 확실히 세뇌가 된 거예요. 2012년도면 강성대국이 온다고. 1년만 참으면 강성대국인데 말이야. 그래. 너 왜 먼저 갔어? 그래.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미치겠어. 너 어차피 강성대국이 오면 우리가 북한이 세계에서 1등이다. 남조선을 평정할 건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우리 군인들이 막 평정하고 막 다 죽일 건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을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느낌. 우리 남조선이 오래 갈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완전 섞이 없이 놀았죠. 아니 우리 아직도 동생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너무 무서웠다. 진짜로?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남조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그때 상황을 재현한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동생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너무 화가 나서 네. 내가 너를 가서 데려다 이쪽으로 북한으로 갖다 놓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섞이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네. 아무리 북한 정권한테 제가 충성했기로서니 내 손으로 내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할 때 딱 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간 게 아니라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제가 철도대학을 나왔거든요. 철도대학을 나오고 군대 나가다 보니까 좀 사회물을 좀 많이 먹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평양에서 10년을 세뇌를 당해도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 정도로 왕석기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내 동생을 막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군복무를 10년을 심지어 군대를 자원해서 갔어. 나는 군대 안 나가도 됐어요. 그렇죠. 저는 철도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고 철도대학 졸업생은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나갔던 이유가 저희 꿈은 철도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입당해서 철도성, 평양에 철도성이 있거든요. 평양에서 산다.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산다라는데 그게 풍지박산 난 거잖아요. 너 XX는 네 새끼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연락이 됐었어요. 한국에 먼저 오신 어머니랑. 네네. 그래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 길은 가는 길밖에 없다.